지금 그 초기 진화에서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먼저 진화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불 전용 진화차 확충 이게 언급되는데 이거는 일반 소방차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산불 전용 소방차라고 하셨지만 네네. 저희는 이제 산불 진화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차. 예, 네. 산불 진화차 중에서는 지금 현재 3,5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16대 도입하기로 돼 있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있습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불 진화 차량은 1톤 화물 트럭 기반의 산불 진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700에서 800리터에 불과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문 교수님 이렇게 좀 대용량을 실을 수 있는 산불 진화차 뭐 어느 정도나 필요하고 이게 많이 비싼가요? 네, 이 산불 진화차가 지금 그 독일에서 수입한 네. 상품명으로는 뭐 유니목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독일에서 도입한 그 뭐 특정 자동차 회사가 제작한 그걸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국산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국산화 시도가 우리가 또 자동차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특히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이런 산불 진화차들이 우리가 산림 강국으로서 또 산불에 대한 경험과 진화를 많이 해본 경험 국가로서 이런 산불 진화차들을 전 세계에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산불 진화 장비, 차량 진화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예. 이것을 또 전 세계에 홍보해내는 이런 기회장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교수님 보충 말씀해 예, 주실까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니목이라고 하는 차량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이제 산불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진화대가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대원들 중에서는 가장 고도의 훈련과 또 때문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진압 능력이 가장 뛰어난데 이분들이 가서 진압을 하는 이 환경들은 차량 접근이 굉장히 제한된. 한마디로 사람이 못 가는 곳에도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물도 가지고 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전문 진화 차량이라고 하는 유니목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높은 산, 험한 지형, 또 좁은 길이 아예 없는 곳을 사실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운용하고 싶어도 충분히 운영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여기 이윤학 대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산불 진화차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진화 차량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이제 진압 차량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압 차량들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 많이 확보가 되거나 보급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16대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량들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주불의 진압은 항공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헬기가 사실은 야간에도 운영을 못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바람이 또 많이 불거나 또 시야가 확보 안 되면 헬기의 이 운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상 진압의 어떤 진압 능력을 상향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진화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차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목적 차량 이런 부분들 또 험지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런 특수성을 가진 장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 진압 능력에 굉장히 좀 많은 네. 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산불 진화차를 다량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잠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이 접근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되게 커진 것 중에 하나가 임도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도. 예, 예. 혹시 문 교수님, 이 임도 확충이랄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할지 뭘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에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진화차에 대한 또 우리 예. 지형에 맞는 그런 개발과 보급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산림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 전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전공자의 시각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림에 대한 숲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자. 너무 과밀화돼 있고 이것이 불폭탄이 되어서 지금 30명의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쳤고 우리 지금 이은학 대원님 계시지만은요. 저는 산불 현장에서 우리 이 대원님을 볼 때마다 저분이 혹시 다치면 어쩔까.
저분이 혹시 산속에서 무슨 일이 겪으면 어쩔까? 너무 미남이고 너무 귀한 집 아들이고 네. 너무 귀한 집에 또 한 집의 가장인데 지금 진화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상 진화에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진화차뿐만이 아니라 대원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 속의 이 환경은 연료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진입 루트인 임도를 네. 확충을 해야 된다. 이 임도의 확충이 우리 숲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안전한 숲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임도는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고 또 다시 복원하는 루트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귀한 휴양, 아이 손잡고 숲을 거닐고 또 우리가 아플 때 가서 외롭고 고독하고 분노할 때 가서 치유받는 네. 그런 휴양과 치유의 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복합 다기능 루트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숲에서 좀 속아내고 밀도를 낮추고 그러면 안전한 숲이 될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안쪽 깊숙한 곳의 숲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월 18일까지 눈이 왔는데 그 뒤로 기온이 뜨거워지면서 사람이 많이 진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월 22일 불이 붙었어요. 2월 28일이죠. 네네. 예. 예. 3월. 네네. 예, 예. 그 전에는 그 눈이 많이 왔다가 3월 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됐고. 눈비가 조금 예, 이제 예,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들에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좀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을 진압하고 꺼줘야 네. 깊숙한 곳에 불이 붙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도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휴양 기능, 숲의 안전관리 기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습도를 센싱하고 병해충을 센싱하고 숲의 밀도를 센싱하는 스마트 인공지능 AI 산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제가 좀 보충 질문드릴게요. 그럼 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넓혀야 되나요?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구간을 만들어야 되나요? 예,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임도의 다양한 용도,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면 좋겠죠. 다만 이제 임도 같은 경우에 사실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 훼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일부 또 어떤 환경단체에서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의 임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길을 만들어서 화재 확산이라든지 위험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또 임도가 사실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산림들을 일부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라든지 최근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이제 집중적으로 오는 이제 여름 시기에 산사태의 어떤 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 상당히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들까지를 포함한다면 넓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다목적으로 여러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다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대응을 할 때 거점까지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경로로서 꼭 필요한 곳만이라도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임도를 넓게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임도를 넓게 만들면 화재 확산이 어느 정도 이제 길로서 차단이 되니까 확산 지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는 약간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1, 20m, 3, 40m 떨어뜨려 놨다 그래서 이게 뛰어넘어가지 않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임도의 확보는 접근성의 어떤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 최대한 다 속속들이 산에 모든 곳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거점 활동의 어떤 진압 활동을 하는데 거점으로서의 접근성까지는 확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걸 보더라도 소방차가 올 수 있는 구역은 아예 뭐 다 치우게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접근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